이제 백지연이 돈의 행방을 곧 알게 될 듯합니다. 그녀가 배혜자가 내민 봉투에서 5만원권의 1년 번호를 확인하게 될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입니다. 지난 10회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태웅이 친자임을 알게 된 승도는 태웅을 찾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데 네가 내 아들이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 34살이 되어서야 불쑥 나타난 아버지의 이런 말 정말 대박 기분 나쁠 것 같지 않나요? 보통은 반갑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정상 아닐까요? 태웅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가 버린 승돈의 차가운 태도에 증오의 눈빛을 드러내며 회사로 찾아갑니다. 태웅은 회사 로비에서 강주와 마주치고 엘리베이터에서 차림까지 만나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처음에 강주는 태웅이 차림을 만나러 온 거라 착각하게 되지만 차림은 태웅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태웅은 차림의 반응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저지하는 강주를 밀치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양아들과 친아들을 함께 마주하게 된 지승돈. 보통 이런 상황이면 강주를 내보내고 비밀을 좀 더 질질 끌다 뒤에 밝혀지는데요. 다리미 패밀리는 바로 직진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데서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태웅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말합니다. 돈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짜고 뭐라도 할까봐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나도 돈, 건물 있습니다. 라며 자신의 등기 권리증과 주식 보유 명세서를 책상에 던지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어 나도 기분 나빠. 당신과 아버지 아들 관계 시작하고 싶지 않아 이 양반아. 라고 말하며 문이 부셔져라 닫고 나갑니다. 쾅 하는 문소리에 그의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장면을 다 본 강주는 충격에 빠집니다. 믿었던 아버지에게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돈이 태웅에게 한 성격 급한 건 날 닮았네 라는 말이 귀에 맴돕니다. 자신은 15년을 닮고 싶어 노력했지만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강주는 뭔가 서운하고 서럽고 질투가 나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이번 화에 드디어 노엘이와 지승돈의 비밀이 밝혀졌는데요. 노엘이는 주인집 딸이 모차르트 책을 끼고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 자신도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에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게 됩니다. 우연히 경영학과 강의실에 들어선 그녀에게 모든 남학생들의 시선이 쏠리지만 노엘이는 지승돈 옆에 앉습니다. 지승돈 옆에는 사랑의 눈빛을 보내던 봉희가 앉아 있었지만 지승돈은 노엘의 미모와 애교에 빠져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던 중 승돈은 그녀가 술집에 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는 바로 술집으로 찾아가 노엘이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엘이를 본 승돈은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절교를 선언하고 떠납니다. 그 후 임신 중이었던 노엘이는 태웅을 낳은 뒤 보육원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아마 봉희는 혼자 승돈을 짝사랑하다 승돈이 노엘이를 사귀자 자신은 법대생인 이종구를 만나 결혼한 듯합니다. 한편 지승그룹의 녹즙 배달 일을 하게 된 이다림은 승돈이 봉희에게 8억 원의 눈수술비를 빌려줬다고 생각하고 회장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합니다. 다리미는 회장님 덕분에 제가 눈을 떴으니 회장님을 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평생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이후 매일 아침 다림은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과 함께 녹즙을 승돈의 책상에 두고 갑니다. 승돈은 다리미의 성실함에 감동받아 그녀를 비서로 채용하게 됩니다. 한편 돈을 찾기 위한 백지연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백지연은 김성훈을 집으로 불러 금고가 있던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고에 있던 돈은 당시 처음 나온 5만원권이라 그 1년 번호가 AA로 시작된다고 하고 김성훈은 조만간 범인이 그 돈을 쓰게 될 거고 그럼 그 번호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오기사의 공범이 양길순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배혜자의 사위 남기둥은 자신의 딸 봄이 다리미 집에 자주 가는 게 미안해 수시로 고기를 가져다 주며 고마움을 표하는데요. 이에 늘 얻어먹는 게 미안했던 봉이는 그동안의 신세를 한 번에 갚으려는 듯 5만 원권 여러 장을 봉투에 넣어 가져다 줍니다. 참 돈이 좋긴 좋네요. 빈 그릇에 돈을 넣어가는 봉이의 발걸음은 새털같이 가볍고 얼굴은 환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 돈을 받은 배혜자는 백지연에게 지난번 대신 결제해준 백화점 카드값을 갚으려고 갖다 줍니다. 돈 봉투를 받은 백지연이 돈을 들여다보며 끝났는데요. 과연 그녀가 돈을 꺼내 1년 번호를 확인할지 조마조마해지는 엔딩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백지연은 봉투에 돈만 보고 확인은 하지 않고 그냥 던져둘 듯합니다. 만약 백지연이 확인하게 돼 범인을 찾게 되는 걸로 진행된다면 지난번 만드기 미용실에서 상순과 철순이 듣는 장면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있는 이유는 만득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고 백지연의 돈 출처와 연결돼 결국 세탁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12화에서는 무림의 결혼식에 축의금 봉투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가방이 도둑 맞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그 가방이 사라지면 무림이 알게 돼 조사가 시작될 테고 그럼 사건은 더욱 일파만파 커져 복잡하게 전개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회 승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된 강주는 서운함과 질투심에 혼자 술을 마시다가 태웅과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는데요. 무슨 일로 싸우게 되는지 다음 회가 궁금해집니다.